안녕하세요. 호랑이형님 리뷰하는 호랭박사입니다. 호랑이형님 3부 11화 알현편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화에서 대흥과 함화의 부하들이 흰산의 묘역을 습격해서 홍사에 감겨 잠들어 있던 대흥과 함화를 다시 부활시켰었죠. 둘은 하반신이 이미 석상화 되어버린 듯 푸른색으로 몸이 변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함화가 일영의 부하들을 공격하는 사이 대흥은 아바이 완달이 흰산의 힘을 환원하는 신성한 장소로 이동하는데요. 대흥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구역이었지만 이제는 개의치 않는 듯 밖에 보초를 전부 죽이고 아바이를 만납니다. 완달은 대흥을 향해 소멸을 면하려거든 당장 관으로 돌아가라 라고 경고합니다. 흰산의 주인은 힘의 환원이 끝나고 나면 흰산에 흡수돼서 사라지는데요. 이후 다음 흰산의 주인이 힘을 내려받게 되는 순간 흰산의 영역 안에 있는 흰산의 일족들은 전부 완달처럼 흰산에 흡수되어 소멸된다고 합니다. 마치 한 세대 동안 여기저기 흩어졌던 흰산의 힘들이 한꺼번에 리셋되고 모아져서 새로운 주인에게 환원되는 듯한 방식이었죠. 여기서 살아남고 싶다면 새로운 흰산의 왕이 힘을 내려받는 동안에는 흰산의 영역을 벗어나 있거나 관에 들어가 있어야 소멸을 면할 수 있다고 완달은 설명합니다. 흰산의 일족이라고 전부 다 흰산으로부터 소멸당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힘의 승계가 이뤄지는 동안 잠시 흰산의 영역을 떠나 있으면 되는 것이고 때만 잘 맞춘다면 오히려 흰산의 왕보다 더 오래 존속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후계 경쟁을 하던 왕자들은 흰산에게 힘을 영속적으로 바쳐야 될 의무가 있기에 흰산의 영역 밖으로 도망가지 않고 관에서 목숨을 부지해야 합니다. 이후 힘의 승계가 끝나게 되면 영생의 계곡으로 옮겨져서 영원히 미라로 살게 되는 거죠. 대흥은 이미 부하들에게 진상을 보고 받았는지 완달에게 일영은 후계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고합니다. 일영이 여기저기 흩어진 완달의 자식들을 깐나내고 청년이고 할 거 없이 싹 다 잡아 죽여서 힘을 키웠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완달은 처음에는 이 말을 믿지 않았지만 대흥이 잡아온 일영 부하의 기억을 들여다봄으로써 거짓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일영이 몇백 년 동안 조용히 왕의 욕심 없는 코스프레 하면서 뒤에서 완달의 자식들을 도륙해왔다는 것이 전부 드러나게 된 거죠. 완달은 일영의 과거를 보면서 자신의 핏줄들이 일영에게 흡수당해 소멸하는 모습을 보고 괴로워합니다. 일영이 나의 핏줄을 얼마나 죽인 것이냐 라고 묻는 것도 그렇고 수백 년 동안 이 짓을 벌여왔다는 일영 부하의 말을 듣는 순간에는 그를 벽에 냅다 꽂아버려서 즉살시키죠. 일영을 따라다니며 자신의 새끼를 도륙하는 것에 일조했던 부하놈에게 순간 분노가 차오른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에 대흥은 완달에게 일영이 형제를 해하지 말라는 명을 어겼다라고 후계자 박탈을 요구합니다. 자신은 이미 몸의 변화로 인해서 늦었으니 삼남 함화에게 후계자 자리를 승계해달라고 얘기하죠. 자신에게 왕위를 달라고 한 것도 아니니까 대흥에게 사리사욕이 있다고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같은 아비를 둔 형제들을 깐난의 청년 가릴 거 없이 도륙하고 다녔다는 사실이 대흥을 분노하게 만든 것이겠죠. 대흥은 불과 몇 년 전 라오허를 잡아서 후계 인정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칠성허를 막아서는 일영 때문에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형제를 죽이지 말라는 아바이의 명을 어길 수도 없었고 자기가 진작 후계 인정을 받았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라며 자신을 책망하면서 칠성허를 걷어들였죠. 아마 일영의 본색을 알고 난 뒤에는 그때 라오허와 함께 죽였어야 한다고 크게 후회했을 것 같습니다. 완달은 일영이 벌인 짓의 실체를 알고 난 뒤에 일영이 그런 짓까지 했을 줄은 몰랐구나, 대흥 난 네가 내 뒤를 이어주길 바랬다 등등 일영에게 마음이 돌아선 듯한 뉘앙스로 말합니다. 당장이라도 후계를 뒤집어 버릴 듯 했죠. 하지만 이어지는 말을 듣고 대흥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흥은 그럼 아바이의 명을 어기고 형제들을 해쳤어야 합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완달의 답은 단호했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선은 내 후계자가 되었어야 하는 것이다. 나는 네가 후계자가 되기를 바랬는데 일영이 그런 방법을 찾아서 수백 년 동안 힘을 축적하는 동안 너는 대체 뭐 했냐는 책망이 섞여있는 말이었습니다. 완달이 분명히 앞에서는 자기 자식들이 도륙된 장면을 보면서 분노했는데 갑자기 사이코패스처럼 왜 태세 전환을 하나 싶으실 텐데요. 여기서부터는 모든 책임을 짊어진 절대자 흰산의 왕의 입장을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후계 경쟁은 완달이 자기 마음대로 가장 마음 가는 자식을 고르는 과정이 아닙니다. 후계자는 흰산을 지킬 수 있고 흰산이 필요로 하는 강함을 갖추고 있어야 하기에 무조건 기준에 부합하는 힘이 있어야 되죠. 완달도 분명히 일영이 한 짓에 대해서는 예상치 못했고 흰산의 후계자답지 못한 비열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중요한 건 현재고 결과였습니다. 3년 전에 대흥과 함화는 일영과의 기물뺏기 싸움에서 맥도 못 추고 지고 말았죠. 이미 힘의 격차가 극복할 수 없는 수준으로 커졌다는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후계를 다시 정해달라는 말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함화가 일영보다 훨씬 약하니까요. 더군다나 일영은 그냥 후계자가 아니고 하늘이라고 계시받은 후계자였습니다.
그런 일영이기에 힘을 얻는 과정에서 비록 자신의 새끼들을 취했다고 해도 완달에게는 이것조차 숙명으로 느껴졌을 것이며, 오히려 흰산에 영속돼서 힘을 보태야 될 놈들이 홍사를 끊고 나와서 후계를 바꿔달라고 설치는 이 상황을 더 용납할 수 없었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대흥과 함화는 흰산의 영속을 위협하는 방해꾼들이었죠. 완달은 2번 죽이게 하지 말고 얌전히 제 발로 들어가라고 둘을 힘으로 제압하는데요. 흰산의 힘을 거의 내려놓은 완달이었지만 대흥과 함화는 순식간에 아무 힘도 쓸 수 없게 됩니다. 엄청난 클래스의 차이를 보여주죠. 그렇게 흰산의 주인과 아들들이 부자 간 싸움을 벌이던 중에 갑자기 누군가 등장합니다. 지난 화에서 몰래 숨어 들어왔던 양백과 인간 무녀였는데요. 무녀의 이름은 이르하였습니다. 호형 3부 프롤로그에서 우처구 우러본이라는 만주족의 신화가 소개된 적이 있는데, 이르하는 그 신화에서 꽃의 신으로 등장하는 이름입니다. 그들은 거대한 범종을 등에 이고 왔는데 그 안에는 어린 압카가 들어있었습니다. 완달은 범종 안의 존재를 아직 들여다보지도 않았지만 본능적으로 그가 하늘임을 느꼈고 자신의 후계 선택이 틀렸음을 확신합니다. 대흥과 함화도 압카의 존재를 눈치채고 날뛰는 것을 잠시 멈출 정도로 매우 놀라는 모습이었죠. 완달은 범종을 종이장처럼 찢어서 압카를 자세히 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 장면이 마치 박혁거세가 알에서 탄생하는 것 같은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범종을 찢고 나타나는 하늘, 작가님은 이런 느낌의 묘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참 대단한 것 같고요. 어쨌든 흰산의 묘역에서 결국 완달과 압카가 만나게 되었고 일영의 왕위는 상당히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장면이 완달성으로 바뀌고 이제는 용상에 오른 일영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전 화에서는 용상에 앉으려다가도 몇 달만 더 참으면 된다라고 하더니 뭔가 상황이 바뀐 걸까요? 복제를 만든 거 말고는 상황이 바뀐 건 없는데 여튼 이제 용상에 앉았네요. 일영은 대흥과 함화 부하들의 습격을 받았다는 보고를 받는데요. 대소 신료들이 다 있는데 거기다 대고 대흥과 함화의 부하들은 전부 죽였잖아 라고 소리칩니다. 자기가 뒤에서 하고 다닌 구린 짓을 온갖 신료들이 있는데 거기다 얘기를 해버린 거죠. 보고를 한 부하조차 당황할 정도로 어이없는 행동이었습니다. 흰산의 왕이 이제는 영생으로 사라진 형제의 부하들을 쓸어버리고 다녔다니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소인배 같은 행위죠. 일영이 말실수를 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 복제를 만든다고 혼의 일부를 떼어냈는데 그날 이후 온갖 두통과 꿈을 꾸는 듯한 혼탁한 상태가 지속됐던 건데요. 방금 전에 그 위급한 보고를 받아놓고도 금세 까먹어버립니다. 마치 일영이 2부에서 보고받은 사항을 자주 까먹고 당했던 일도 잘 잊어버리는 모습을 보는 듯 했는데요. 원래는 명석하고 머리 회전이 빠른 일영이었지만 부작용 때문인지 갑자기 상태가 나빠진 듯 보였습니다. 일영은 방금 습격에 대한 보고를 받기 전에 동맹국의 볼모두를 불러들여서 한 소리 하려던 참이었는데요. 그새 이 상황을 또 까먹었는지 저들은 다 무엇인가 어수선하게 누가 정전해 드리라 했어 라며 딴소리를 합니다. 신하에게 보고를 받고 나서야 다시 기억해내는데 신료들도 그 모습을 보고 요즘 어딘가 이상하다고 의아해하죠. 일영은 동맹국의 볼모들을 향해 앞으로 자신에게 충성하고 본국의 정보를 소상히 보고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들은 앞으로 흰산의 왕의 명을 받아서 동맹국의 왕이 될 자들이었죠. 그 중에는 어린 시라무렌도 있었는데요. 덩치는 2부에서나 지금에서나 비슷하지만 얼굴은 완전히 앳된 귀엽습니다. 일영이 흰산의 왕으로 용상에 앉아있을 때 시라무렌은 동맹국의 볼모로 엎드려서 절하고 보고하던 급이었네요. 2부에서 일영이 시라무렌의 성으로 쳐들어갔을 때가 생각납니다. 일영은 자신이 앉으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자리에 앉은 시라무렌을 보고 괘씸하게 생각했었죠. 왜 그랬는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시라무렌은 일영으로부터 라오허가 본류의 힘을 어떻게 지류에서도 쓸 수 있는지 알아와라 라고 명을 받았지만 모르겠다고 하죠. 실제로 모르는 건지 알면서 모르는 척 하는 건지는 나중에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결국 시라무렌은 그 방법을 이용해서 황수의 힘을 흰산까지 끌어들였고 일영과 싸우는데 써먹었으니까요. 한편 대흥과 함화권으로 급히 보고하러 왔던 부하는 당황합니다. 영생에 들어가야 될 두 형제가 관에서 뛰쳐나와서 난리를 치고 있다는데 일영은 동맹국의 볼모드라고 한가한 소리나 하고 있으니 이상하게 여겼겠죠. 일영은 또 아차 하더니 급히 흰산의 묘역으로 달려가려고 합니다. 그 사이에 이 위급한 일을 잊어버렸다는 얘긴데 일영에게 뭔가 이상이 있는 게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일영이 밖으로 나가려던 찰나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대한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완달이었습니다. 그는 흰산의 힘을 환원하던 일을 중단하고 다시 성으로 돌아온 것 같은데요. 자신의 진짜 후계자가 압카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으니 이제 후계를 번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바로 어린 압카의 존재를 얘기하면 일영이 죽일지도 모르니까 때가 될 때까지는 적당한 핑계를 댈 것 같기도 해요. 아무리 압카가 타고난 예언의 인물이라고 해도 지금의 일영을 이길 수는 없을 테니까요.
이어서 아린과 흰눈썹에 대한 뇌피셜을 좀 풀어볼까 합니다. 이번 화에서 흰산 일족에 대한 설정이 추가로 드러났는데요. 새로운 후계자가 흰산의 힘을 받게 되면 흰산 영역에 있는 일족들은 전부 소멸된다고 합니다. 얼핏 생각하면 이것이 일영이 아린이라는 오손을 만든 이유인가도 싶고,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자기 대신 소멸시키는 용도로 쓴 건가 싶기도 한데요.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면 그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일영과 압카가 서로 흰산의 선택을 받기 위해 경쟁하는 구도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완달이 있지만 약 150년 뒤에는 일영과 압카만 남아서 각각 큰 어르신, 작은 어르신으로 불리우게 되니까요. 만약 둘 중에 하나가 흰산의 선택을 받아서 힘을 내려받게 된다면 나머지 하나는 흰산에 흡수돼서 소멸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자신의 복제가 있다고 해서 복제만 소멸하고 본체는 소멸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흰산은 본체건 복제건 구분 없이 싹 다 소멸시켜 버릴 겁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오손을 만든 이유가 이런 목적은 아니라는 얘기죠. 2부 마지막 화에서 조금 더 직접적인 단서가 언급되긴 했습니다. 아카의 오손 흰눈썹에 대해 궁녀들이 아주 중요한 말을 했죠. 울지마, 곧 제를 올린다는데 부정탈락. 저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다고 제물을 삼는다는 건지. 이 말을 고지고대로 보면 답이 나옵니다. 제사에 활용되는 제물이 바로 오손이라는 겁니다. 새로운 흰산의 주인을 결정하는 것은 원래 선대의 흰산 주인이었는데 완달은 이를 완수하지 못하고 소멸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일영과 압카가 큰 어르신과 작은 어르신이 되어서 서로 경쟁하는 구도가 만들어졌겠죠. 그렇다면 그 선택은 이제 누가 해야 될까요? 흰산에게 직접 물어볼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런 차원에서 거대한 제단을 짓고 흰산에 제를 올리게 된 것 같습니다. 이때 살아있는 흰산 일족을 제물로 바쳐야 했는데 일족을 강제로 희생시킬 수는 없으니 오손을 만들게 된 게 아닌가 싶네요. 그렇게 탄생한 것이 아린과 흰눈썹인 것 같습니다. 2부 마지막 화의 상황도 곧 제를 올리기 직전의 상황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궁녀들이 흰눈썹을 보면서 곧 제를 올리는데 제물로 쓰일 거야 라고 했던 말도 그렇고, 일영이 아린을 데리고 갑자기 압카가 머무는 궁성으로 찾아온 것도 그렇죠. 하지만 제를 올리려고 기다리는 과정에서 아린과 흰눈썹이 뭔가 예상치 못한 일을 저질렀고, 압카가 서쪽 원정을 급히 중단하고 되돌아오는 사건이 생긴 듯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아린과 흰눈썹은 대체 무슨 짓을 저질렀던 걸까요? 여기서 연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울라와 비라인 듯 합니다. 아린이 일영의 산삼을 몰래 빼먹고는 술기운에 잠이 들었는데 그 사이 지네가 아린을 물려고 했다고 하죠. 이때 어린 울라와 비라가 대신 지네를 막다가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린은 둘을 석빙고에 묻으면서 내가 꼭 아바이 몰래 베어서 살려줄 거야 라고 다짐했고, 흰눈썹은 그런 말 하지마 큰일 나 라고 말렸죠. 어쩌면 아린이 일영 몰래 죽은 자에게 명을 부여해서 살리는 기술을 연마하다가 뭔가 큰 사건이 발생했고, 그것은 일영과 압카의 안위를 흔들 만한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압카가 서쪽 원정에서 복귀하고 아린과 흰눈썹을 제거하려 했지만 아린에게 제압당하고 붉은 산으로 쫓겨난 게 아닌가 싶네요. 일영은 아린에게 대부분의 명과 힘을 빼앗긴 채로 패급이 되어버렸고요. 재미로 만들어본 가설입니다만 작품 속 설정과는 안 맞는 점도 꽤 있습니다. 첫째는 언젠가 일영이 압카 몰래 흰산의 힘을 받으려고 시도하다가 실패한 사건이 있었다는 건데요. 압카가 한 번 용서했다고 하죠. 하지만 2부 마지막 화에서는 그런 기류가 아직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최소 그 사건이 아린과 흰눈썹을 만든 이후에 벌어졌다는 뜻인데 이것을 위의 스토리에 끼워 맞추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둘째는 아린과 흰눈썹이 아직은 너무 어렸다는 것입니다. 설사 아린이 금기의 기술을 배우는 과정에서 폭주하고 사건을 일으켰다고 해도 당시 막강했던 일영과 압카를 상대하기에는 너무 어리다는 거죠. 적어도 아린과 흰눈썹이 성체가 된 이후에 뭔가 사건이 벌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면 위의 가설은 들어맞지 않습니다. 그저 재미로 꾸며본 스토리 정도로 봐주시면 좋겠고, 작품의 전개는 연재분을 보시면서 하나하나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주 주말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호랭박사와 함께 호랑이 형님 완결까지 보실 분들은 지금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